네, 양산 지역에 제가 처음 내려왔는데요, 오늘. 네, 내려오면서 여기가 그래도 지역이 굉장히 큰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굉장히 좀 입시에 관해서 궁금증이 좀 많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시원하게 긁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예, 지금 네, 제 사진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사진이 좀 실물하고 많이 다르죠. 네, 요즘에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을 단순히 넘어서 단순한 과학기술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면서 사진들이 점점 더 예뻐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학생들도 오늘 많이 앉아 있는데 학부모님들도 저런 사진을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네, 학생들은 이제 뭐 졸업할 때가 되면 저런 비슷한 사진을 이제 하나씩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 온 학생들 먼저 좀 확인하고 좀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2학년 학생들 중심 맞나요? 예, 2학년 학생들 한번 손 들어 봐 주세요. 2학년 학생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내려주시고요. 혹시 1학년 학생들도 온 친구들 있나요? 1학년 학생들도 꽤 많이 왔군요. 예, 오늘 2020 대학 입시 설명회여서 이제 2학년 학생들 중심으로 준비를 하긴 했지만 1학년 학생들도 좀 많이 와 있는 것 같으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 이야기도 중간에 살짝 섞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에서 설명해 주신 대로 오늘은 입시 이야기보다는 학습법을 좀 중심으로, EBS 활용법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뒷순서에 윤기영 선생님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좀 아직 파릇파릇하죠? 막 그냥 웃으시는데요. 예, 재밌게 안 웃으시고 비웃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입시라는 게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하신 베테랑 선생님들이 또 계십니다. 저는 아직 이쪽 입시를 열심히 연구를 하고는 있지만 또 더 베테랑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뒤에서 입시 중심으로 설명을 또 해주실 겁니다. 앞에서 저와 함께 제가 오늘 아주 짧고 굵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학습법 잠깐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들을 목차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꿈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네, 학생들 이제 꿈에 대해서 중학교 때 혹시 고민해본 친구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유학기라는 것이 이제 중학교 때 지금은 이제 2학년 학생이면 경험해본 친구도 있고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자유학기제가 중학교에 지금 실시되고 있는 이유가 중학교 때부터 좀 꿈을 좀 많이 키워가지고 미래의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일찌감치 가져라,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고요. 그냥 꿈이 다 이루어지진 않죠. 도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주제로 오늘 제가 좀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같이 동영상 하나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3등급을 붙들었던 모의고사 성적이 1등급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신에서도 많은 점수를 받게 되어서 기존에 믿고 있었던 EBS를 더욱더 의지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BS 수능특강이나 EBS 실기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했어요. 학교에서 공짜로 EBS 책을 줬어요. 그때 EBS 처음 알게 됐고, 원하는 교재가 있어도 공부하기 쉽지 않았는데 EBS 연계 정책 덕분에 EBS 연계 교재와 기출 문제만으로도 고난해하지 않고 좀 더 쉽게 그리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EBS가 없었다면 이렇게 다른 학생들하고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하고 비교를 열심히 하면서 아마 저만 이제 모자라는 스스로 생각을 했겠죠. 제가 이제 겪어왔고 이제 살아왔던 지역이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EBS를 통해서 사교육을 받지 못했던 만큼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뭐 처음부터 그냥 뭐 갑자기 EBS 얘기냐, 그럼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EBS
에서 지금 파견 나와 있는 EBS 직원이 아니고요. EBS에 파견 나와 있는 교사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항상 선생님들도 EBS 교재를 통해 가지고 배우는 점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EBS의 좋은 점은 학생들에게 입시에 대한, 특히 입시 중에서도 바로 수능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EBS 70% 연계 정책을 계속 유지를 받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좋은 교재는 사실은 없다고 늘 저도 현장에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꼼장학생이라는 제도를 보고 올해는 이 시상식에도 제가 올해 갔었어요. 근데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꿈만 있다고 주는 그런 장학생 시상식이 아니라 학생들을 살펴보면 정말 어려운 역경 속에서 자기 꿈을 가지고 이겨낸, 그리고 실제 농촌 지역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양산만 해도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 농촌 같은 데 가면 학교가 한 개, 정말 그 지역의 전체 고등학교가 한 개밖에 없는 그런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도 사교육이나 이런 것 도움 없이 학생들이 공부해서 수능을 잘 준비해서 치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먼저 보여드렸고요. 자, 지금 꼼장학생 이야기들을 보셨는데요. 그리고 예, 꼼장학생 선배들, 여기 지금 학생들에게는 이제 대학을 갔으니까 다 선배들이죠. 이 선배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예, 꿈을 가졌다는 거겠죠. 제목이 꼼장학생이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처한 위치나 환경,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꿈을 가지고 노력한 학생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꿈만 가진다고 그걸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건 뭘까요? 이 친구들은 자신의 역경을 좌절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도전이라는 걸 통해서 새롭게 성취를 해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전만 한다고 또 다 이루어지진 않죠. 도전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갖추어졌을 때 원하는 그런 목표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학생 여러분들 지금 꿈이 있으세요? 제가 고등학교 현장에 있어서 대략 대답을 지금 크게 하진 않지만 대략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꿈을 구체적으로 갖기가 쉽지만은 않은 나이죠. 그래도 나름 자신의 진로에 대한 소신이 있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꿈이 뭐야 그러면 글쎄요,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는 제가 이런 조언을 합니다. 꿈을 지금 당장 가지는 것도 좋다. 하지만 꿈을 당장 가질 수 없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꿈이 분명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학생들의 꿈을 강요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아마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정말 간절한 꿈을 가지고 자신의 원하는 직업들을 선택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도 이런 꿈을 고등학교 때 가져보려고 나름 애를 써보기도 했는데요. 막연한 꿈이었죠. 굉장히 막연한 꿈이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꿨던 꿈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 사진 무슨 사진이죠? 예, 하늘에서 지금 옆에 비행기 엔진 보이시죠? 저 뒤에 친구가 큰 소리로 얘기했는데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취미가 뭐냐면 지도를 보는 거였습니다. 여기도 혹시 지도 보는 거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조금 특이한 친구인데 예, 지도를 별로 여러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지도만 보고 이렇게 참 재밌고 행복하고 지도 막 길 외우고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늘에서 직접 내려다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파일럿이 되면 이런 걸 매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막연하게 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올해 초에 제가 강의를 지역에 한번 가면서 비행기를 탄 적이 있어서 신나가지고 예, 지금 비행기를 수도 없이 많이 타봤지만 탈 때마다 여전히 신납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타면서 한 장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가졌는데 이 파일럿 옛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공부를 잘해야 했을까요? 그냥 적당히 해도 됐을까요? 공부를 무척 잘해야 했어요. 공부 잘했을까요?
공부 잘했으면 파일럿 되지 않았을까요? 예, 공부 잘해서 물론 선생님이 되었겠지만, 그쵸? 예, 또 다른 꿈도 있었습니다, 막연한. 저는 어릴 때부터 앞에 이제 기타 치시고 또 연주해 주시고 춤도 추어주셨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우연히 악기를 좀 여러 개를 좀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제가 그룹 사운드를 했었거든요. 예, 요 악기였습니다. 무슨 악기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기타인데 4개죠 줄이. 예, 베이스 기타. 그래서 베이스 기타 막 치면서 요즘에 이제 락밴드 영화도 유행을 하고 하던데, 저도 뭐 비슷한 흉내 내가면서 가죽 잠바 입고 올라와서 머리 흔들면서 기타 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대학교 때쯤 해서 이런 걸 한번 해볼까 막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쪽은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역시 좀 막연하게 꾸어봤던 그런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꿈을 제한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파일럿이 되고 싶었지만 거기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성적을 가지고 있지 못했죠. 우리 학생들의 성적 어떻게 지금 매기고 있습니까? 예, 좀 이게 별로 보기 싫은 거 나왔죠? 학생들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예, 잠깐만 같이 보죠. 예. 지금 9등급까지 이렇게 성적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학교에서. 학부모님들한테 학생들 변명을 좀 해주려고 해요. 예. 1등급부터 3등급까지가 여기 지금 파란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율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 4%고요. 7%, 12% 누적으로 23% 안에 학교에서 들어가야 저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23% 1등급, 3등급? 요 비율이 뭐냐면 인서울대학에 갈 수 있느냐의 여부를 일반고에서 결정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를 들어간다는 것이, 서울에 있는 대학 간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학생들은 이 안에 들어가 있기 어렵죠. 여기 들어가 있죠, 대부분은. 지금 보시죠. 이제 비율이 좀 달라요. 그쵸? 여기가 바로 이제 4, 5, 6등급. 그래서 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 5, 6등급을 다 합치면요 54%나 됩니다. 즉 학교에 있는 학생의 절반 이상이 이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석차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정말 들어가기 힘든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힘들게 여기 들어가서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등급에 있던지 간에 등급을 좀 올려야 보다 자신이 원하는 꿈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대학을 어느 정도 가야 그래도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넓어지니까요. 저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서는 하려고 했지만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학생들에게 이번에 희망을 드리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 중에 어디 있었을까요? 제가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한 게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정말 희한하게 지금과 똑같은 9등급 체제였어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 어디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한 학생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학생의 이야기. 이제 성적이 공개가 됩니다. 네, 내신이 7등급에 있었던 학생 이야기입니다. 누굴까요? 네,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EBS 강사라면서 무슨 내신 7등급이었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여기시겠지만 부끄럽게도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좀 드리고 오늘 내려가려고 이 자리에 왔어요. 제가 내신 7등급은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안 했어요, 공부를. 고등학교 때 공부 너무너무 게으르고 그때는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없을 때입니다, 아직. 그래서 TV에만 빠져가지고 그냥 좀 전에 아까 막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 이렇게 춤을 추고 하셨는데 전 그 음악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 음악이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그 외국의 한 여배우가 이제 가수를 데뷔할 때 불렀던
곡을 지금 바꿔서 부른 겁니다. 아마 비슷한 세대에 계셨던 분도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정신없이 공부도 안 하고 놀던 그런 저였는데요. 당연히 대학을 못 가죠. 그때만 해도 학생 수가 정말 많아서 7등급은 대학은커녕 전문대도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학교는 더 적고 지금보다. 그래서 제가 재수를 하죠. 재수해서 대학을 잘 갔을까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재수를 해서 간 데가 전문대입니다. 4년제 재수를 했는데도 못 간 거죠. 공부 참 되게 못했나 보다 느낌이 드시죠? 예, 그리고 전문대 나와서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뭐 어떡하겠습니까? 전문대 졸업했으니까 이제 군대를 가야죠. 군대를 갔어요. 예, 군대를 갔는데 이 군대에 갔더니 이 군대는 하나의 작은 사회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보직들이 다 따로따로 나뉘어 있고 그 역할들이 다 하나로 모여서 이 군대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처음 가니까 기존에 있던 사회에 있던 모든 경력이나 기록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야, 너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너 되게 잘했어. 이런 칭찬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7등급을 내신을 받고 전문대까지 나오는 동안 칭찬을 받은 적이 별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구박받고 사는 인생인가 보다 그러고 살았는데 아마 지금 학생들도 그런 시리에 빠진 학생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그때의 모습일 뿐입니다. 군대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모두가 똑같이 머리 빡빡 깎아놓은 상태로 예, 그냥 내가 열심히 했더니 옆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군대 가서 처음 이런 인정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뭔가 나도 뭔가 한번 할 수 있다면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도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녀와서 나이 많이 먹었죠. 전문대까지 재수했죠. 전문대 졸업했죠. 그리고 군대까지 갔다 왔어요. 나이 많이 먹었죠. 근데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못했던 거 있죠. 어디 못 갔죠? 4년제 대회를 그토록 가고 싶었는데 이걸 못 가서 제가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잘 됐을까요? 네, 공부를 조금 많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이제 대학을 갑니다. 그때만 해도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높았던 대학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논술점이 열봤는데 40대 1이더라고요. 근데 왠지 모르게 노력을 했었어인지 야, 이거는 왠지 나를 위한 전형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받고 40대 1을 통과를 했습니다. 또 다른 대학에 이런 면접 전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형도 30대 1을 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라서 가는 거죠. 뭐 어떤 대학이었을까요? 뭐 그냥 서울에 있는 그냥 쉽지 않죠. 서울에 있는 대학. 적당한 대학.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 손가락 안에 좀 들어가는 대학을 이렇게 두 개를 통과를 해서 골라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는 이때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나름 이제 명문대라는 걸 입학했다고 주변에 이제 관심이 이제 쏠리는데 저는 정말 우리나라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전에 전문대를 졸업했을 때의 저에 대한 시선과 대학을 이렇게 갔을 때의 시선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직접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사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를 노력해서 이루었다라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학교를 가고 나서 취업을 했습니다. 어디에 취업했을까요? 네, 교사가 됐어요. 원래는 이제 뭐 교사가 되려는 건 아니었지만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교직 이수를 하면은 교사 자격증을 주는 게 있어서 그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교직의 길이 열리게 돼서 제가 교사가 됐습니다. 교사도 처음부터 쉽게 되진 않았어요. 일단은 비정규직으로 몇 년 있다 이제 정규직 교사가 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죠. 그래서 어쨌든 취업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교사가 됐으면은 끝일까요? 아닐까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은 교사가 됐다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죠? 교사만큼 안정적인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교사가 되니까 뭐 주변의 부모님이나 이런 모든 주변의 시선은 이제 얘는 다 끝났구나. 그러고서 이제 이런 시선들이 이제 느껴졌어요. 근데 저는 평탄하게 교사가 된 사람이 아니죠. 저는 도전해서 성취를 해본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가 새 목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거를 그냥 나 혼자 성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이러한 내 과정을 들려주고 용기를 주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자라는 목표를 가졌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는 많이 설파를 했지만 좀 더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도전을 하기로 했고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꿈을 응원하는 교사가 되기로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 자랑만 길게 늘어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과정 중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학생 여러분들 지금 자신의 위치나 처지가 좀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지금도, 저는 20대 중반이 넘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럼 학생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던지, 저보다 지금 공부 성적 저 아래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겠죠. 아까 보셨죠?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뭘 하셨으면 좋겠다?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대학들 보이십니까? 학생 여러분들 가고 싶은 대학 있나요? 가고 싶은 대학 있어요? 여기 있는 대학들 제가 딱 선별해가지고 나열했죠? 전체 대학 아니잖아요. 무슨 대학일까요? 제가 쉽게 아까 대학을 갔던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대학들은 제가 원서를 썼던 대학들입니다. 한 번 이상, 어떤 대학은 2번 이상, 어떤 대학은 3번 이상 원서를 썼던 대학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대학들 중에 제가 몇 개를 다녔을까요? 저는 여기 있는 대학들 중에 2개는 졸업을 했고요. 4개를 다녔습니다. 골라보시죠. 거의 맨 아래서부터 맨 위에까지를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대학 입시를 하게 된 것은 어쩌면은 좀 필연적인 인생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개의 대학이 있지만 여러분들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지금에 있는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시면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도전하면 이제 원서만 쓰면 이루어지나? 원서만 많이 쓰면 되겠네? 아니죠. 뭘 하셔야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 사실은 학생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만큼은 똑같습니다. 자, 저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그럼? 그냥 떡하니 갑자기 막 40대 1, 30대 1 그냥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어떤 노력을? 저는 그때 이런 노력을 했어요. 제가 했던 가장 대표적인 거 한 4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수도 없이 많죠. 저는 도서관의 불은 내가 켜고 도서관의 불은 내가 끈다. 이런 규칙을 좀 정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지켜보려고 애를 쓴 적이 있습니다. 좀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그거를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 정말 뿌듯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깨지기 어려운 규칙 같은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좀 해봤고요. 이게 새벽 4시, 도서관이 약 차로 1시간 거리 정도 있는 도서관을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좀 제가 공부가 잘 되는 곳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이런 노력을 하기도 했었죠. 도서관 불 켜고 내가 끄기. 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려면은 이렇게 머리 예쁘게 만지고 뭐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전날 들어와서 또 쓰러져가지고 자고 다음날 새벽 4시에 또 나가려면 그 벗어났던 옷을 고스란히 그대로 입고 나가는 적도 많았어요. 그런 노력들 참은 필요한 거죠. 도서관에 앉으면 저는 일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도서관 가면 이제 들락날락 거리면 공부를 언제 해요? 그래서 정했어요. 내가 딱 앉으면 아침 새벽 6시에 앉으면은 점심 먹으러, 또는 저는 점심을 심지어 건너뛴 적도 많았습니다.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 3번 이상은 가지 않는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 지키려고 애를 썼죠.
그리고 이런 거 괜찮습니다. 공부법 중에 좀 효과적인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옆자리 친구인데 저보다 요만큼 더 잘하는 친구입니다. 너무 잘하는 친구는 사실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요만큼 더 잘하는, 조금 더 똑똑한 그런 친구를 딱 찍어놓고 이렇게 선전포고를 할 수는 없죠. 그 친구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나 혼자 마음속에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저 녀석보다 오늘 요만큼을 더 보았다. 근데 그 친구가 나보다 능력이 요만큼 위에 있기 때문에 보는 속도가 빨라요. 그 친구는 뭐 밤 한 8시, 9시쯤 되면 집을 싸가지고 집에 갑니다. 그럼 그 친구보다 한 장을 더 보려면 저는 남아가지고 불 끌 때까지 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 스스로에게 지키는 약속들, 이런 것들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노력이 도전을 못지않게 역시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하겠다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극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좀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꿈은 언제 꾸냐? 꿈을 먼저 가지고 도전과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을 먼저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도전과 노력은 당장 눈앞에 있는 대학 가는 거, 공부하는 거, 이게 앞에 할 수 있는 도전과 노력이죠.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꿈이 생깁니다. 아까 저도 그랬지만 대학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욕심이 있어서 전공을 한 3개 정도 열려고 했습니다. 복수 전공이라고 하죠. 대학에 가서 무슨 전공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제 전공과 연계돼 제가 역사를 했는데 철학하고 종교학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전공을 3개를 막 하다가 교직이수라는 게 있는 걸 알고 그거를 다 도전해서 결국에는 따냈죠. 그래서 교직이수까지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이 복수 전공을 중간에 포기하고 교직이수로 돌아서 그래서 제 꿈이 그때 이제 방향이 정해지는 그런 과정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가시면 꿈을 꿀 수 있는, 그리고 꿈이 더 커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꿈은 꿀 수 있을 때 꾸자.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자. 뭐 중에? 꿈, 도전, 노력. 이 3가지 중에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실천할 수 있는 학생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노력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책상에 앉아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도전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일단 좀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펴면요. 제가 공부를 좀 안 해봐서 아는데요. 이 책을 펴면 이게 정말 힘듭니다. 일단 그 책을 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책을 펴는 순간 이 책에 뭐가 밀려와요? 두께가 밀려옵니다, 일단. 왜냐하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잘 안 했기 때문에 첫 장을 딱 넘기면 밑에 있는 두께가 엄청 스트레스죠. 그 다음 장을 넘기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읽는 속도도 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앞에 장만 계속 폈다가 덮었다 나중에 피지도 못해요. 겁나서. 그래서 책을 펴면 공부를 많이 안 했던 학생들은 이제 이런 마음들이 이게 막 엄습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많이,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앉아있겠지만 공부 이렇게 저는 열심히 하는 학생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제 사명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처럼 지금 공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쫄지 마라. 책 펴는 것 자체를 쫄지 마라. 이미 책을 편 것 자체가 뭘까? 우리나라 좋은 그런 예로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죠? 뭐죠? 시작이 반이다. 책을 편다는 것은 이거 날려버리시고 이게 이미 공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앉아서 이제 안 일어나시면 됩니다. 엎드려 자든 침을 흘리든 그리고 자다가 피곤해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책을 보든 자리에서 해결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2학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지금 2학년 다 끝났다고 이미 막 포기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을 보시면 학생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실 필요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힘들어할 때 그것을 도와주는 컨텐츠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제가 지금 EBS 강의를 와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인데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2가지입니다. 입시에서 챙겨야 될 것 2가지. 중요한 거 아시죠?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그리고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라면 이 2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걸 다 아세요. 자, 이 2가지를 그럼 챙기도록 도와줄 수 있는 컨텐츠 있느냐? 자, 보시죠.
일단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2학년 학생들, 그리고 1학년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지금? 요거 아직 남았죠? 아직 시작한 학교 없죠? 이제 12월이 되면 곧 시작할 때 스트레스 줘서 미안해. 지금 여기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예, 지금, 그냥, 기말고사니까 갑자기 했어. 예, 기말 내신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 포기한 학생들이 있어요, 벌써. 제가 지난주에도 우연히 외부에서 상담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친구를 만나서 상담했는데 선생님 2학년 저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내신 다 끝났어요.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겨울방학이 이제 남았어요. 이제 고3 되기 전 겨울방학 2학년들에겐 더욱더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챙기면 좋겠냐. 기말 내신은 어떻게 해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제가 늘 계속 얘기하는 건데 친구들 만나면 얘기하는 건데요. 기말고사는요 반드시 1등급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성적보다 2문제, 3문제만 더 맞아도 잘하는 겁니다. 4, 5문제를 맞을 수 있으면 더 잘할 수 있겠죠. 아직 1주일, 2주일, 3주일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만 노력을 하셔도 일주일만 노력을 하셔도 전 과목은 아니더라도 몇 개 과목 성적을 올릴 수 있어요. 몇 개 과목이 한 2, 3개 과목이 1등급씩만 올라도 여러분들 내신 성적 많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를 더 맞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고 있는 시간 동안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겨울방학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겨울방학 동안 수능 준비하셔야죠. 여러분 이 수능이 이제 당장 내년 이제 지나갔죠. 고3들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겨울방학 동안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요거 하나만 또 기억하세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도 돼요. 공부 학습법은 탐구를 겨울방학 때는 꼭 선택하셔서 내용 정리, 특히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개념 강의를 기반으로 한 그런 개념 정리를 꼭 겨울방학 동안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탐구 2과목을 미리 한번 내용 정리해놓고 내년 3월을 맞이하게 된다면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내년 고3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준비가 안 돼서 내년 3월을 맞이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탐구 2과목만큼은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번 겨울방학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거는 탐구 2과목만큼은 꼭 챙겼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신 겨울방학 도와준 친구 역시 있을까요? 지금 EBS 홈페이지에 바로 가시면 맨 앞에 떠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말 내신 대비 특강 있습니다. 예, 학교 내신을 돕는 컨텐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든지 같이 할 수 있다는 중요한 장점이 있죠. 예, 그래서 내신 EBS와 함께 챙기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하나 뭐였죠? 이제 수능 당연히 수능 도와드려야죠. 특히 겨울방학 동안 개념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탐구 특히 국수, 영탐 다 있습니다. 그래서 2020 수능 개념 특강이 지금 막 시작했어요. 지금 막. 그래서 각 최고의 강사님들이 지금 1강, 2강, 3강 많이 찍으신 분들은 한 5강 정도를 새로 찍어서 지금 탑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막 겨울방학을 앞두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은 그 선생님들이 찍어서 나가는 순서에 맞춰서 개념 강의, 가장 길고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이거를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2020 한 달 전까지만 해도 2019 수능 개념 특강이었어요. 근데 새로운 개념 특강.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중요한 내용 다 들어가 있고요. 머릿속에 쏙쏙 납니다. 그런 강의로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겨울방학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차분하게 잘 하실 수 있으려 생각합니다. 새로 나왔다는 거. 예,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공부를 하다가 좀 궁금한 점이 생길 때는 EBS 대입상담실에 오시면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대입상담 온라인으로 익명으로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꿈 가진 친구도 있고 가지지 못한 친구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예, 가지면 좀 더 좋겠지만 먼저 할 수 있는 것, 도전, 노력, 이 두 가지만큼은 지금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력이 힘드실 때 여러분들 꼭 EBS-R과 함께 같이 하신다면 더 크게 도움을 얻으셔서 열심히, 그리고 아까 꿈 장학생들이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